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어제 말이죠, 새벽 3시에 넘어서 이제 이게 공표가 된 내용인데, 이미 뭐 여러분께 일보를 전해드렸죠. 자, 중앙지검에서는요, 이 대장동 재판, 이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불복, 그러니까 항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다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대검 지휘부에서도 본래 다 끝났다. 그리고 중앙지검 안에서도 다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 전에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걸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직전에서야 하지 마. 이렇게 지시가 내는 거예요. 대검하고 중앙지검의 지휘부에서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자초지종이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이거야말로 탄핵감이다.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정점에 누가 있겠느냐? 이거 뻔할 뻔짜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왜? 법무부는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과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위에 지휘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검에서도 다 하는 걸로 사실상의 그린라이트이 떨어진 줄로 알았었는데 막판에 이게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자초지종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평가를 보니까 이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용산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책임 문제가 공식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게 수사, 그리고 이제 공판 담당관이거든요.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제 사실상 대장동 수사의 실무 책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장검사니까. 예, 실무 총책이죠. 그래서 공판도 유지하고 있어요. 공소도 유지. 근데 이제 항소를 안 해버리니까 지금부터는 검찰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그냥 눈만 뻐끔 끼고 서울고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검찰에서 1심 판결이 사실관계의 오인, 그리고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따질 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중앙지검장 사의를 표명한 입장문하고요. 그다음에 수사팀에서 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반응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절반은요, 지금 이제 곽종근 문제가 계속 마찬가지로 지금 활활 타오르는 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 곽종근과 관련된 보도를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취재 능력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곽종근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3가지, 즉,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이거는 내란이 될 수가 없어. 왜? 지금 대부분이 내란죄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진술이 누구한테 많이 나왔냐면, 곽종근한테 내려왔어요. 내란이 되려면 국가 중요 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엄 사태 때 맨 먼저 중요한 국가기관이 어딥니까? 지금 국가기관이 걔잖아요. 그 다음 대상 기관이 어디예요? 선관위잖아요. 근데 선관위 기능이 무효화된 게 있어요? 선관위가 기능을 못한 게 있냐고요. 맨손으로 갔다가 맨손으로 왔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국회 기능 뻐젓이 살아있으니까 해제 결의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곽종근이가 특전사가 말이죠. 이 국회 장악을 했으니까 곽종근 진술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자, 그래서 이게 3가지.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그날 열받아가지고 조목조목 짚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꺼내라, 인원을 꺼내라. 윤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국회 투입된 병력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곽종근 발언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곽종근이만 진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자들 진술이 많잖아요. 그 다른 증인들, 관련자들의 진술하고 곽종근 진술하고도 상충이 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거, 검찰에서 진술한 거, 헌재 탄핵 과정에서 진술한 것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라. 그 다음에 한동훈이를 총으로 쏴
뭐 죽이고 싶다.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이것도 거짓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통화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통화 기록을 올 때 맨 먼저 윤 대통령이 누구하고 했냐면 박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일공수 여단장하고 통화했어요. 밤 12시 30분 40분에 각각. 근데 곽종근이가 뭐라고 거짓말했냐? 윤 대통령이 일공수 여단장하고 먼저 통화를 해서 끌어내라. 이렇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사단장을 놔두고 그야말로 국방장관도 그런 식으로 거꾸로 지휘를 안 할 텐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지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객관적인 물증, 확인된 물증으로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인재 지금 전 의원의 경우는 5가지로 볼 때 곽종근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내란이 아니고 여권에 의한 내란 공작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인재 의원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통화 순서로 봐도 그렇다.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실탄 문제. 아니, 김영희 장관이 실탄을 장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 멋대로 실탄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윤 대통령이 가지고 갔다고 또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느냐? 내란죄는 무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요. 맨 먼저, 예,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임명이 된 지 석 달 만에, 4달 만이죠. 4달 만에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본인이 막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진우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의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이거 뭐 대장동 사건 항소 못하게 대해서 검찰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거기 책임지겠다나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장 정도의 지휘관이면은 항소 시한이 도과하기 전에 수사 책임자로서 해야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회피하듯이 사의를 밝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지금 이거 그런 게 면피 던지는 건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검사들은요, 이 담당 수사팀에서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모든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에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오후에 지시가 내놓은 거예요. 보류해 이렇게 지시가. 그래서 검사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서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예. 자, 이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말이죠. 어제 한밤중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 낸다고 하는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 자, 그러면서요. 12월 3일 밤 젊은 개헌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걸 따르면 이미 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는요. 지금 이제 민간업자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불법 행위다. 왜? 민간업자들이 유리하게 판결이 돼야 결국 민간업자들의 편에 섰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도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지시하고 담당 검사들도 저항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수사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그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은요. 예. 수사 그리고 공판팀 검사는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사실 오인, 그 다음에 양형 부담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지검과 대검 지부의 항소 예정 보고와 같은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2025년도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낼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든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2025년도 11월 7일 오후 무렵에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공판팀 검사에게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고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고 하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수사공사팀 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었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다렸지만은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수사 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와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당연히 법무부하고 용산, 이 사건 처리 외압 및 부당 개입 논란이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 이제 민간업자들만 항소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환수 조치가 말이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1심 법원은 유동규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억 1천만 원, 김만배에게는 징역 8년에 428억, 남욱은 징역 4년에, 정영학에서는 징역 5년, 정민웅 회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7,886원, 검찰은 그렇게 전액 추징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뇌물액 478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내린 건 역시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상당히 너무나 낮다. 그래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이죠. 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대검 지휘부 역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돌연 박초루 대검 반대부장이 중앙지검의 항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요. 검찰 내무방인 이프로스의 게시글을 통해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서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공판 담당 검사들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인 7일 자정 7분 전쯤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뒤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니까 4차장 검사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심판대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선 담당, 그러니까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의 반발에 이어서 중앙지검장까지 이제 사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 외압 의혹은 대검과 법무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항소 포기는 대검 차원의 판단이 아닌 법무부 대통령실 간의 교환 끝에 이루어진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윗선 과연 누가 이거를 지금 압박을 한 건지 책임만 남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논란이 말이죠. 이제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 지금 곽종근이 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 그 똥별 4개 김병주의 그 부관으로 있던 신적이 부끄러운 군인 곽종근 이자 거짓말이요. 하나 천하의 거짓말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무지 결정적 서복근거리 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재심을 이 정도로 중대한 정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곽종근의 그 3가지 큰 거짓말
3대 거짓말만 저기 말씀드리고요. 보면 이 장관 이제 뭐예요? 1공수 여단장이 있고요. 1공수 여단장 하고 이제 이거 자기 특별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제까지 주장했냐면 윤 대통령이 먼저 1공수 여단장에게 전화 걸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신은 대통령의 받들어서 부하들에게 실탄 장착과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이거 명령을 지시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윤석열 저 1공수 여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원들 꺼내라 먼저 지시를 했고 자기는 그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실탄 장착과 의원 연행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통화 내역을 딱 봤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종근하고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과 통화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는요. 이거는 명백한 위정,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1공수 여단장한테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어디를 꺼내라 지시하고 자기는 1공수 여단장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대통령 전화 받고 꺼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통화 순서는요. 전혀 그게 아니더라. 완전히 반대더라. 대통령이 곽종건하고 먼저 통화하고 1공수 여단장과 통화했다. 이게 명백한 중요한 증입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째 곽종건의 거짓말이고요. 그리고요. 보다 중요한 게 두 번째 곽종건하고요.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12시 30분쯤에 밤 12시 30분. 근데 이미 12시 20분에 곽종건이가요. 밑에 1공수 여단장한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지시를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처럼 완전히 조작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12시 20분쯤에 1공수 여단장한테 들어가라. 부수고라도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거는 10분 뒤에 12시 30분에 통화도 40초밖에 안 돼. 지시가 40초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지시하고 그것도 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입니다.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종건이 지가 알아서 부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 30분에 통영하고 40초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영이 1공수 여단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통화했던 거예요. 순서가. 근데 이걸 완전히 치기. 이놈이 자기 면피하려고. 세 번째 이 거짓말이 바로 김용현 장관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김용현 장관은요 절대 실탄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실탄 정책을 하지 마라 이 지침을 해요. 그런데 이 정부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실탄 정책을 지시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재판을 또 박종건한테 정현 장관이 실탄 장착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정책을 했느냐 이렇게 수고하니까 박종건이가 제가 자신이 지시했다고 답변 이런 게 인정한 겁니다. 저기 자기가 실탄 장착도 국방장관의 지침에는 말했는데 지가 스스로 하고요. 지가 머리 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가 내는 대로 처벌될 것 같으니까 막 울먹이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한테 이거 씌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위정이에요. 양반은 김용현 장관이 지금 통화했다고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의회를 꺼내라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한 적이 전혀 없더라. 이놈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더라. 자기는 김용현 장관이 자꾸 전화해서 의원들을 꺼내라고 했다. 꺼내라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완전히 이게 무슨 군인입니까? 진짜 세계 관료만이 이게 무슨 군인이냐고요. 김영민 장관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는데 김영민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끝내냈다 이렇게 거짓말했고요. 김영민 장관이 지침까지 실탄 장착하지 말라고 자기가 스스로 장착한 건 인정했어요. 인정했다고. 나중에 부하들이 뭐 조사할 때 증거인멸을 시도했잖아. 야, 말 좀 빼라. 이거 좀 빼줘. 좀 빼줘.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자기가 한 말을 한 행동을 진상조사할 때 보직원들 이걸 빼라. 이렇게 요구한 곽종근이다. 아니 곽종근이가요. 세 가지 큰 거짓말. 첫째, 윤 대통령이 일공수재단한테 먼저 전화하고 일공수재단장이 대통령 전화하고 자기한테 이야기해서 자기가 대통령 지시받고 한 것처럼 이랬는데 실제 순서를 다 봤더니 지가 제일 먼저 독자적으로 일공수재단한테 문을 부숴 들어가라고 지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12시 20분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12시 30분에 전화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일공수재단장한테 한 이런 시간적 순서입니다. 이것만 봐도 명백한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백한 거는 실탄 장착하지 말아 했는데 스스로 지시해서 장착. 이건 지 잘못을 인정한 건데 그걸 증거를 좀 은폐하고 조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김용인 장관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김용인 장관이 전화해서 너희들 끝내라. 이렇게 했다는 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왜 위정을 하냐? 지가 지은 죄가 워낙 크니까 60년 이상 지은 죄가 크니까 박정희 장관이 명도기고 다 했잖아요. 실탄. 그러니까요. 이자가 자기 살라고 딜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김병주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한민연합상 부사령관이 김병주인데 그때 부관이거든요. 그래서 김병주하고 딜하면서 그때 박선원 이장 박선원 이장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방송할 때는 인원을 끝내는데 이걸 의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인원하고요. 의원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의원은 제가 막 요원을 빼내라. 그 요원을. 네, 이제 쓰니까 결의가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 10명밖에 없으니 이 말을요. 의원들을 끌어내고 완전히 조작한 이게 우리 에서 탄핵되거나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 증거 뭐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였는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재판은 무죄가 되려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재판은. 그리고 이제 큰죄 탄핵 도전은 재심을 해야 된다. 왜? 중국의 말 때문에 이건 내가 중요한 말이 인정돼가지고 그때 우리 막 큰죄 재판관들 되게 물었잖아. 진짜 자기가 기억이 막 날 것처럼 수사했지 않습니까? 박정관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사된 거예요. 저는 아마 공소기가 해야죠. 공소기가. 왜? 공수처가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소기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재심, 탄핵도 재심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왜? 박정관이 진술이 결정적으로 탄핵에 증거되기 때문에 이게 부각됐다면 탄핵은 정당성이 없다.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우리가 주장한 건 보잖아요. 실제 곽종건, 그 다음에 김병주, 선원, 그 다음에 부성찬, 이 자들이 전부 이게 공범입니다. 서로 변호사도 다 했잖아요. 이 자들은 된다. 김병주, 선원, 부성찬, 박정건 5명을 해서 진실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주고 그때 곽종건 돈이 없어가 변호사 선임해줬다.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저기 그으로 전부 조작하고요. 정보 조작하고 진술도 진실이 다 드러난 겁니다. 통화 내역이 있으시면 누구 어떻게 먼저 통화하고 어떻게 진실이 난 겁니다. 이 곽종건을 빨리 처벌해야 되고요.
나머지 그 공모했던 이런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완전히 조작,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공작에 완전히 엄청난 희생을 당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심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내란은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곽종원을 위정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까지 5명을 특검을 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얼마나 이게 분노합니까? 이놈이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제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결론은요. 이미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끌어내라고 그랬다. 이게 이제 위증 거짓말. 두 번째, 사살하라고 그랬다. 이것도 위증 거짓말. 세 번째, 일공수여단장한테 먼저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니고 지금 곽종근이 지한테 먼저 전화했는데 곽종근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일공수여단한테 지금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 위증이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요. 제가 했잖아요. 이인재 의원의 경우에는 5가지 위증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요게 내란몰이잖아요. 내란 공작, 내란몰이. 여 주인공들이 김병주, 박선은, 부승찬, 곽종근, 박범계, 5인방. 이 5인방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공범이니까 요거를 특검하라. 이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제 지금 헌재에서 말이죠. 헌재에서 심판이 잘못된 거잖아요. 탄핵 심판, 탄핵 만장일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해야 된다. 헌재는 재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재판은요. 내란 재판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강력한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방송에서는 말이죠. 제가 이게 말이죠. MBC 방송에서 이거를 곽종원이하고 윤 대통령 간의 이 설전, 이 충돌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무려 400만 명이 넘게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육성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